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이지선입니다. 그동안 공부하시고 또 시험 보시고 시험 결과 또 생각하시고 하시느라고 많이 고단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선생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부터 먼저 좀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이지선 유아 임용에서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지난 여름부터 이제 쭉 진행해 왔던 봄부터 쭉 진행해 왔던 공개 모의고사를 책자로 묶어서 저희가 이제 학원에 직접 오시는 선생님들께는 증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유아 카페하고 또 제 카페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문제와 해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 그때 제가 선생님들께 인사의 말씀으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자, 이 글부터 좀 먼저 보실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께 그 실전 공개 모의고사 파일을 드리면서 그때가 이제 가을 정도 됐죠. 그리고 봄부터 계속 이런 뭐 공부 방향 이런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공개 모의고사 책자를 파일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선생님들께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드려왔습니다. 그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막 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선생님들께 누차 정말 선생님들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 하면 보시면 합격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부와 최종 합격을 위해서 출제 방향을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출제 방향에 맞춰서 공부하십시오.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임용시험 공부의 방향, 현재 임용시험에서 뽑고자 하는 교사상은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교사입니다라고 제가 정말 강조해 드렸습니다.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교사. 그래서 이것은 전공에 대한 단순 암기 능력만을 보았던 과거의 시험과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선생님을 뽑기 위한 시험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공부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선생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답식 문제, 논술의 변화로 드러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강조드렸어요. 정말 선생님들께 정말 막 진짜 제가 애원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시험의 강화인데 2차 시험의 강화는 또 이제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서답식 문제 늘어나고 시험이 단순 암기로 안 되니까 정말 서답식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서답식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 문제들은 전부 다 뭐 개념을 설명하시오. 요 내용을 이거에 대한 뭐 답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사상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려드렸고, 진짜 요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생소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다 제가 다뤄드렸어요. 정말 다 다뤄드렸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목만 다뤄드린 게 아니라 진짜 출제 문제와 너무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가 다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말에 귀 기울이신 선생님이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께 몇 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지 못했던,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제 그래서 못 들으셨던 선생님들께도 어쨌든 올해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은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끔 제가 공부를 좀 시켜드리는 것이 강사로서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로서는 9월 달쯤에는 최대한 선생님들께 외쳤어요. 정말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너무나 애타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실전 문제, 진짜 실제 가서 만날 수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려드리는 거. 그래서 막판에 제가 100제, 200제 뭐 이런 것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만 좀 숙달이 되셨었어도 좀 시험장에서 덜 낯설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임용시험 공부의 필수 단계 말씀드렸어요. 일단 처음에는 정확한 그런 단권화와 암기, 암기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적 사고력이 중요하지만 종합적 사고력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암기가 일단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종합적 사고력에도 정확한 단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답식 답안 작성과 논술 작성 연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답식 답안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실전과 동일한 시험 연습. 왜냐하면 계속 낯선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데 단순 암기만 해갖고 계속 그것만 연습하고 기본서만 보고 있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전에 가서 피 흘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어요. 훈련은 제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실제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보다 더 소중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제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1차 시험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 사고력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답식 답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과 동일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한다고 정말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제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6월 26일 토요일 날 여기 합격여고학원에서 공개모의고사 3회차 시험을 실시했어요. 그때 시험 문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제 요 문제는 거의 이제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이해 자료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아의 놀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는 물감을 어떤 재료라고 생각했는지 기술하고, 유아는 물감으로 어떻게 놀이했는지 두 가지를 찾아서 답하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셨다면 올해 만났던 생각해서 답을 쓰는 문제, 그런 문제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에 굉장히 좀 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2번도 보시면은 가의 사례는 유아들이 물감으로 색칠하는 한 가지 활동이지만 이 놀이를 한 가지 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셔.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해설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좀 자신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결합해서 답을 쓸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많이 냈었습니다. 여기 8번까지 다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문제 올해도 났었잖아요. 사회관계 영역에서 환경 교육 문제 났었잖아요. 이 문제도 거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다 서술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응용해서 서술하는 문제. 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제가 이 파일도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도 제가 같이 좀 해설 자료와 함께 첨부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그 전체 공개 모고를 다 묶어서 파일로 다 올렸어요. 그렇죠? 책자로는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파일로는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표상 양식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브루너의 표상 양식 여기 딱 있었어요. 그죠? 표상 양식. 자, 브루너의 여기 떡 요리표는 브루너의 표상 양식 중에서 뭐에 기초한 것인가 이런 거 우리 키 재는 거 브루너의 표상 양식 나왔었잖아요. 브루너의 표상 양식도 심도 있게 다루어 드렸어요. 그리고 카미 드브리스 요런 지식의 유형 이런 것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 그죠. 피아제하고 카미 드브리스는 거의 같은 생각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어쨌든 뭐 개정 누리과정 문제를 굉장히 여기 발도르프 우리 시험 문제 또 났잖아요. 공간적인 질서. 발도르프라든가 레지오 에밀리아 이런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에 나타난 뭐 교사의 발화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시오. 나에 나타난 교사의 발화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시오. 진짜 문제를 읽고 답을 써야 되는, 문제를 읽고 생각해서 내 생각하고 전공 지식을 합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답을 써야 되는 그런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정말 원 없이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자, 샘플 하나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경종을 저는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경종을 올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다시 거스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게 불만도 표시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아마 이제 그래도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학문의 추세이고 지금 개정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들도 하나로 유아들이 놀이하는 거 이런 것도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하는 존재고 우리들은 그러므로 시험 문제도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선생님을 뽑는 그런 문제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교수들에게는 학문의 자유 안에는 문제 출제와 평가의 자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죠. 학문의 자유 이런 거. 자, 그래서 학문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자유가 많이 이제 침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 미국에서 매년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제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한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되지 절대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유예를 준 거예요. 근데 한 해 유예를 준 걸 가지고 그것이 추세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저도 사실 출제진들한테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만이 있고 제가 출제위원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제 그냥 좀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불만은 너무 이렇게 본인들 논문에서 자꾸 문제를 내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의사를 피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의사를 피력하고, 뭐, 공식적으로도 의사를 피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은 제가 시험의 방향을 바꿔드리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출제하신 분들의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것은 제 힘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출제를 과거의 방향으로 회귀시키겠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선생님들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거 바뀌는 이 출제 방향 이거를 완벽하게 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제가 드렸던 문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난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진짜 교육과정 A 1번부터 교육과정 B 끝번까지 그 다음에 논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3번 이상 다뤄드렸어요. 3번 이상 3번도 넘죠. 사실 그 기본 강의와 문제만도 여러 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더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더 많은 문제들, 더 여러 번, 더 반복해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위해서 약속하고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 그것은 바뀌는 추세는 제가 완벽하게 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저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이것을 뭐 평가원장의 사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출제위원진들의 사과를 받는다거나 출제 방향을 과거로 회귀시킨다거나, 그것은 제 능력으로는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서답식 문제,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말을 참 표현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올해 시험 문제 보시면 조금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지성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종합적 사고력, 서술형 답안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작년에 올해 나온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다루어 드렸어요. 자, 그건 차차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올해도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또 2차도 이런 지금 1차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났던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2차를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2차 역시 바뀌는 방향으로 충분히 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출제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교육과정 A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요거 이제 문제 해설을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기에 앞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답안을 맞춰보시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부로 모범 답안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출제위원급 선생님들하고 전화통화 여기저기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논의했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과정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한 문제 다 출제위원급 선생님들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답이 뭐 같냐, 이거 근데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선생님이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건 몰라요. 모르고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 하셔도 저랑 아는 그런 친한 교수님한테 이거 학문적인 거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쵸? 그래서 저는 그리고 출제위원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했고 어쨌든 출제위원급인 건 확실하죠. 유아교육과 교수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자, 출제위원급은 확실하지만 올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는 확인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같은 전공을 논의하는 입장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이 성격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답안을 썼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한 문제 한 문제 답안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시고 얼마나 또 희비가 엇갈리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해설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논술까지는 논의를 좀 덜 끝냈어요. 그래서 논술 논의도 마저 끝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답안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 A, B만 해설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논술보다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교육과정이 많이 어려우셨기 때문에 논술은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교육과정부터 제가 다 좀 알아보고 전화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거 가지고 나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문제 한 문제 문제가 가지는 의미하고 답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도 그래서 그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초수 선생님들은 또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년에 이제 일부러 합격하시려고 또 올해 공부하셨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겸사겸사해서 공부를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1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자, 1번에 1번.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강조되는 이유.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자율성이에요. 제가
정말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렸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꼭 갖춰야 할 거 두 개, 자율성, 책무성, 요거 두 개다. 사라초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그것만 외우면 안 된다. 자율성, 책무성 요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된다. 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일단 자율성이에요. 근데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알아야 1번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율성에 필요한 이유는 이제 교사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겁니다. 아마 요건 이제 잘 찾아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율성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제가 요렇게 잘 요약을 해가지고 제 교재에 막 여기저기 많이 넣어드렸고 뭐 제가 냈던 문제 해설에도 이거 요약해서 설명도 많이 했고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교사의 자율성을 이제 59개 내용 간략화, 대강화, 교육과정 대강화랑 59개 내용 간략화, 그다음에 교사의 자율성 강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아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이 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고 요 말과 유사한 그 교사의 말은 유아 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보시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에 근거해서 B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고 그걸 이제 1번에다 써야 되고요. 2번에다가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자, 일단 1번을 좀 보실게요. 그렇죠? 1번. 자, 1번 보시면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좀 골라내셔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부 다 1번을 이제 다 답을 쓰셨을 것 같아요. 1번 뭐 맞습니다. 1번 쓰시면 되는데 요 위에 걸로 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위에 걸로 답을 내셨을 텐데 이 밑에 것도 답은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걸로 쓰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선 답이 뭘까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금 우리 문제에는 뭐뭐만 나와 있냐 하면요, 보시면은 국가 수준의 국가. 그죠? 우리 지금 국가 수준의 공통성, 이교서가 하는 말,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수준의 다양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가, 그죠? 그다음에 지역, 기관, 요것만 나와 있죠. 지역, 기관. 그렇죠? 요것만 나와 있어요. 뭐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국가, 지역, 기관 요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요게 빠졌잖아요. 학급 및 개인 요거 빠져 있잖아요. 학급 및 개인 수준 요거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고쳐서 정확하게 쓰면 학급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도 존중한다. 요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 지역, 기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학급 쓰셔도 되고 개인 수준 쓰셔도 돼요. 학급, 개인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내면은 저는 이제 통으로 다 썼는데 여기 이제 학급만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완전 정확한 답은 학급 및 개인 수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교사가 과다한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더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은 마치 과다한 내용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조금만 가르쳐도 된다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였냐 하면은 간략화된 내용을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이 말이 있어요. 우리 해설서에는 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화된 내용을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하여 아니면 뭐 경험해야 될 내용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렇죠? 모두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더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맞지만 여기도 빠진 게 있어. 이것도 뭐 이거 빼도 말은 되긴 되거든요. 그렇죠? 국가, 지역 기관,
그쵸. 근데 학급 개인 요게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수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학급이나 개인 수준이 빠져 있는 거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다한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빠졌냐 하면은 간략화된 내용을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간략한 내용을 많은 내용을 안 가르치고 조금만 내용을 가르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그건 틀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답은 요 말이 들어가면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간략화된 내용을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하여, 요거 들어가도 답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이 요게 틀렸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요게 틀렸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학급 쓰셔도 되고, 개인 수준 쓰셔도 답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근거는 해설서 11페이지와 해설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그쵸?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뭐를 수립하는 것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여기, 계획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미리 계획한. 요게 있는 거예요. 미리 계획한 계획안. 요게 있죠.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해서 실행과 평가를 했다.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리, 그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근거한 실행과 평가 요거에 주력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미리 계획한 게 아니고 뭡니까? 지속적인 뭐뭐에 근거한, 뭐가 됐을까요? 그죠? 뭐뭐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뭐에 근거한 실행평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속적인 뭐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해설서 이제 40페이지하고 이런 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설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게 그냥 놀이 지원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지속적인 놀이 관찰 기록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이 돼야 됩니다. 놀이 지원 계획 그냥 내가 그죠? 맞아. 5세는 이렇게 노는 게 좋아. 4세는 이렇게 노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근거한 실행과 평가였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놀이 관찰 기록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놀이 관찰 기록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이어야 해요. 지속적인 놀이 관찰 기록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 이 문제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교사가 미리 계획한 거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기는 기준이 내 계획이에요. 과거에는 기준이 내 계획이라면, 이제는 뭡니까? 기준은 유아예요. 내가 아니에요. 기준은 유아입니다.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놀이 지원 계획, 이거 맞아요. 놀이 지원 계획 맞는데, 뭐냐 하면 내가 그냥 세운 놀이 지원 계획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이라는 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미리 계획한 계획안이 아니고 유아로부터 출발하는 계획,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죠.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근거한 실행과 평가, 이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지속적인 놀이 관찰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표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유아의 놀이를 뭐 관찰하고 뭐 지속적으로 유아를 관찰하고 뭐 이런 게 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거 자료 있습니다. 근거 자료 제가 여기 해설서 40페이지하고 47페이지 제시해 두었어요. 그렇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을 작성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 내용과 그에 따른 교사의 놀이 지원 계획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 내용에 근거해야 돼요. 그냥 놀이 지원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찰, 유아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죠? 여기 기록 얘기 굉장히 많이, 그쵸? 그래서 유아의 놀이, 유아가 교사는 유아가 놀이하며 경험한 내용을 관찰하고 놀이에서 나타나는 배움에 주목해서 기록하고 요거에 근거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 문제. 디귿에 근거하여, 디귿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아 주도적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운영평가, 유아평가,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제가 이 문제는요, 정말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를, 요거 다 제가 정리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 수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평가는 과거의 평가랑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문제를 정말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진짜. 거의 이거랑 유사한 문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풀었어요, 사실. 자,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면, 전 한 번에 1번 보시면 디귿에 근거해서 A에 들어갈 내용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운영평가를 하고 유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디귿에 근거해서 A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A는 운영평가 어떻게 했는지를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운영평가가 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유아평가와 운영평가 좀 보실게요. 요거 제가 해설서 실행자료집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유아평가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유아평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개별 유아의 고유한 특성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들어가야 돼요. 유아의 고유한 특성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할 거는, 이거는 유아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아가 하는 행동을 기록해 갖고 그걸 평가로 남기는 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평가할 때, 유아를 평가할 때 아이의 고유한 특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유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얘가 뛰기를 할 줄 아는지, 얘가 뭘 좋아하는지, 특별히 뛰는 놀이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전에는 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싫어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변화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변화가 딱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래 구덩이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뛰어넘기를 반복하더니 모래 구덩이를 능숙하게 뛰어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얘의 고유한 특성은 뭐예요? 모래 구덩이를 뛰어넘을 줄 알게 된 거죠. 못했는데 뛰어넘을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뛰어넘을 줄 못하는 거에서 뛰어넘을 줄 알게 되는 거. 이런 변화가 있은 겁니다. 고유한 특성은 뛰어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게 뭡니까? 못하다가 할 줄 알게 된 거. 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특성은 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변화는 못했는데 할 줄 아는 거. 그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유아의 평가. 그리고 이제 그 기술하는 그 논조도 평가처럼 이제 써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유아평가부터, 지금 유아평가부터 설명했으니까 민성이는 모래 구덩이를 뛰어넘지 못했으나 뛰어넘기를 반복하면서 능숙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아의 상태, 뛰어넘지 못했는데 뛰어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넘는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건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논조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앞에 문제는 이제 운영평가잖아요. 자, 그래서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뭔지 좀 보시겠습니다. 운영평가, 누리과정 운영평가. 자,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계되었는지 요거 보는 것도 운영평가인데 지금 오늘은 요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뭐 그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계되었는지 요것도 누리과정 운영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통합적 경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통합적인 경험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는지 그거를 또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리과정 운영 평가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바탕으로 막 5점 척도 뭐 이런 것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록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서에 보시면은 해설서 요거는 원문이에요. 요건 제가 요약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누리과정 운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놀이 지원이 적절한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기술된 내용 중에서는 놀이 지원이 적절한지가 놀이 지원이 적절했다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 얘기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평가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유아들의 모래 구덩이 파기 놀이를 위해서 유아용 삽을 제공했어요. 지원해준 거를 쓰는 거죠. 그쵸? 지원해준 거. 그리고 지원해줬어요. 요거는 이제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근거예요. 이게, 이 평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근거는 뭐죠? 유아들이 삽이 더 편하다고 했어요. 요게 근거예요. 그래서 결국, 놀잇감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지원이 지원 좋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평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평가니까 지원해 준 거. 삽을 제공해 준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잘 됐다 평가했잖아요. 이게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지원 잘해준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냥 평가가 들어가면은 좀 부족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까지 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삽을 제공했다, 지원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더 편하고 좋다 그랬다. 그래서 이 놀잇감 제공은 잘 된 것이다. 놀잇감 지원을 잘해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게 아무래도 서답형 답안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라든가 답안 채점의 범위는 그냥 막 용어만 딱 사람 이름 쓰거나 용어만 쓰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답안의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답만 아니고 내 답도 맞다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요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서답식 경우에는 채점자들의 재량권도 조금 넓어져요. 채점자들이 예를 들면 1번의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채점자들이 막 맞다 해줄 수가 2번 썼는데 맞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1.5라고 썼는데 맞다 해줄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채점자들이 읽어보고 이제 다 채점자들이 교수들이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알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막 한 가지 일을 막 수십 년씩 해보세요. 딱 보면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달인들 왜 이렇게 그냥, 초밥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그람수 안 세워보고 딱딱딱 해도 그냥 개수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초밥 하시는 분은 이제 그런 걸 오래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 교수들도 맨날 밥 먹고 와서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알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거 못하면은 이제, 그동안 그럼 그 세월이 뭐예요. 완전히,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답안지 쓴 거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썼나 모르고 썼나 알거든요. 그래서 보고 재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맥락에 맞게 쓰셨으면 나는 그었는데 그쵸? 나는 그었는데 맞다고 채점될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의미가 진짜 내가 알고 썼으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 높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 풀이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갔네요. 그쵸?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2번부터는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번 보시겠습니다.